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세 번째 시간 비문학을 배우고 있는 중이죠. 논설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우리 교재 19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겠죠. 목은 잘라도 머리처럼 못 자른다. 그러니까 효라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의 주체적인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던 구원말의 비분관계를 잊은 지 오래다. 아주 분하고 슬퍼서 의분이 일어난다. 외양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한 학문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 싶다. 이러한 현실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본론 들어갑니다. 연안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죠. 너무나 유명한 영종조 시대의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방경각 외전에 실려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반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이 또한 기발하여 그는 당대의 허다한 문사들 중에서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이제 내용 전개 방식이 연안 박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예증의 내용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몰락한 양반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 이것은 비판 정신이죠. 자, 그리고 자, 문장이 또한 기발했다. 창조 정신 또한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문학은 패관 기설을 따르고 고문을 본받지 않았다. 하마터면 열하 일기가 촛불의 재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정조 때에 문체반정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말하자면 연암은 고문파에 대한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 할지언정 고문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왜?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유는 뭐냐?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문학세계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했다라는 거죠. 문화창조에 이바지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것은 아닐까?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전통의 기본적인 의미죠. 전통의 기본적 의미. 아이고. 의미.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은 결국 뭐를 상징하냐? 인습, 계승해야 할 것은 전통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인습과 전통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계승해야 할 것은 전통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왜요? 과거에서 기억, 필요를 느끼게 된다. 왜 필요를 느끼게 되냐? 이것은 전통과 인습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습을 구분하기 위해. 자,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 전통의 본질적인 의미, 현재 문화의 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현재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통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전통의 본질적 특성. 현재도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전통이 된다는 거죠. 이같이 전통과 인습은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받아들인다. 한자성으로 온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받아들인다. 잘 기억해둬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수산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에는 버림받게 되는 예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아보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런 일이다. 비단 연암의 문학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두가 그러한 것이다. 신라의 향가, 고려의 가요, 조선시대의 사설, 시조, 백자, 풍속화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 이게 다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예술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예술들. 예를 들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죠. 내용 전개 방식. 자, 내용 전개 방식은 어떤 걸 사용했냐? 예증의 방식을 사용했다. 연안 박지원의 문학, 신라의 향가, 고려가요, 조선시대의 사설시조, 백자, 풍속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교 대조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습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서 전통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자, 전통과 인습의 비교 이거 오마이노트 정리하셔요.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라는 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이 전통이고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인습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9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이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자, 정리해봐야 되겠죠? 과거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 라는 것이 바로 전통이라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민족 문학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종이 고루한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 최대의 걸작품의 햇빛을 못 보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이것이 하마터면 햇빛도 못 볼 뻔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민족 문화의 최대 걸작품은 뭐냐? 훈민정음이죠. 그것이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보수주의적 유학자들 때문에 햇빛을 못 볼 뻔했다라는 거죠. 전통의 창조적 정신이 훈민정음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효의 불교 신앙이 또한 그러하다. 원효는 당시 유행인 서학을 하지 않았다. 그는 화엄경소가 중국 화엄종의 제3주 현수가 지은 화엄경 탐현기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여러 종파의 분립이라는 불교계 인습에 한거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를 통일하여 해동종을 열었다. 원효의 불교 신앙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예요. 원효의 불교 신앙이 지금 예입니다. 해동종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네모칸 치는 것들은요 전통이에요. 이런 건 다 전통이에요. 전통. 네모칸 치는 것들은 전통인데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거 수학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인습이죠. 여러 종파의 분립.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들이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할 때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불교의 창시자였다. 민중불교의 창시자. 예, 귀족 중심의 불교였을 때 인습과 전통 구별되죠 지금? 이런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이 아닐까? 자, 그러니까 결국 종파를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뭐했냐면 하나로 합쳤고 그리고 귀족 중심의 불교를 한 거였다라는 게 바로 원효의 정신이라는 거죠. 원효의 정신 좀 정리해둬야 되겠네요. 원효의 정신 1번 종파 분립한 거. 이는 귀족 중심 불교 한 거. 겸재 정선이나 단원 김홍도 혹은 해원 신윤복의 그림에서도 이런 정신을 쌀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전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전통. 이들의 화보 모방주의의 인습의 반기를 들고 우리나라 정치가 넘치는 자연을 묘사하였다. 화보 모방주의 인습. 자, 우리나라 정치가 넘치는 자연을 묘사했다. 더욱이 그들은 산수화나 인물화에 말라붙은 조선시대 화풍에 한거했다. 이런 것은 인습이라는 거죠. 한거하여 바깥은 농부, 대장간 풍경, 서당의 모습, 씨름하는 광경, 그네띠는 안악내 이런 것들을 현실 생활에서 제재를 취한 풍속화를 대담하게 그렸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혁명과도 같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의 그림이 민족 문화의 훌륭한 유산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 속에서 이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된 물건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창조적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전통의 성격이에요. 할 전통의 성격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는 없다.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예, 주장 1번. 오히려 왕성한 창조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가 단순히 과거의 묵수가 아닌 과거의 습관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단순한 외래 문화의 모방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기억,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글쓴이의 주장 2번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문화, 즉 외래 문화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정리했는데요. 197쪽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과 인습의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통은 국민정음, 원유의 불교신앙, 해동종, 민중, 불교, 풍속화 등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들 간의 공통점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데 귀납 추론의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납 추론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귀납 추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 5마이너트로 정리하십시오. 2번은 그냥 읽어만 두시고요. 글쓴이의 궁극적인 주장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글쓴이의 전통적인 주장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94쪽으로 가셔서요. 이제 갈래 및 주제 그리고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요, 지금 우리 논설문 배우고 있으니까요, 뭐 어렵지 않죠? 논설문입니다. 자, 주제는 민족 문화,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계승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면 비교, 대조, 예증 등 다양한 논지 전개 방식을 사용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후에 일반화 시켰다는 거죠. 이것이 귀납 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